꿈과 희망을 드리는 희망의 메아리 방송입니다. VOH. 꿈과 희망을 드리는 희망의 메아리 방송은 단파 주파수 3985, 4885, 5995, 6250, 6350, 7720kHz를 통해 24시간 방송됩니다. 뉴스플러스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 당국이 러시아에 파병돼 사망한 군인 유가족들을 불러 아무런 설명도 없이 전사증을 전해준 가운데 유가족들에게 발설은 물론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게 강요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을 생포할 당시 그들은 특수부대원이라기보다 그저 어린 소년으로 보였다며 돕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15개월 만에 타결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휴전 협상에 미국과 이집트, 카타르를 비롯한 전 세계 지도자들이 지속적인 평화를 희망한다며 한 목소리로 환영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플러스 주요 뉴스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 플러스. 조국과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한반도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북한 당국이 러시아에 파병돼 사망한 군인 유가족들을 평양으로 불러 전사증과 당원증을 수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가족의 평양 거주도 약속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파병돼 자국군과의 전투에서 숨진 북한 군인, 생포된 군인 등의 모습을 연일 공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 300명이 사망하고 2,700명이 부상당했다는 한국 정보기관의 추정치도 최근 보도됐습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14일 지난 1월 초 명간군에 사는 한 부부가 영문도 모른 채 평양에 올라가 아들의 전사증을 받았다며 그 부부는 가까운 친구의 친척이라고 전했습니다. 평양에 도착한 부부는 군복무를 하던 아들이 중요한 임무 수행 중 뜻하지 않게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전사증과 당원증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를 어디서 수행하다 아들이 죽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아들이 노동당원증을 받게 되면 유가족은 향후 식량 배급 등에서 일반 주민보다 혜택을 받는 등 한마디로 가족의 출신 성분이 향상된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당국이 유가족들이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게 했다며 관련 사실을 친척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절대 발설하지 말 것도 거듭 당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친구의 말에 의하면 명간에 사는 친척은 아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됐다가 죽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친척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 젖어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들이 러시아에 파병되었다 전사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현재 북한 주민들 사이에 러시아 파병 사실이 많이 알려져 있고 통상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을 현재처럼 대우해주지 않는 상황을 보고 그렇게 믿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함경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15일 당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됐다가 전사한 군인 가족들의 평양 거주를 약속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들을 잃은 부모는 21살밖에 안 된 아들을 잃었는데 그딴 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2025년 세계 인권 보고서를 발표하며 지난해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극단적인 통제와 억압을 지속했으며
그 결과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자유가 더욱 제한되고 고통이 심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2024년에 30여 차례 이상의 미사일 발사 시험을 실시하면서도 민생 문제에는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 단체는 병력 파견이 러시아가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분쟁에 관여한 것이라며 이러한 병력 파견은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술 및 석유를 대가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북한 정권이 앞으로도 인권 침해와 고립을 지속할 것으로 우려하며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의 리나윤 선임연구원도 14일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북한군 파병은 북한의 군사화와 전체주의적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자국민을 착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연구원은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포로로 잡힌 북한군 2명에 대해 언급하며 이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강제 실종과 고문, 부당 감금, 강제 노동 혹은 명령 불복종이나 탈영 시도로 인해 처형될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가족 역시 보복의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및 국제사회는 국제인도주의 및 인권법을 준수하여 북한 군인들이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겪지 않도록 보호하며 그들이 존엄성을 지키고 강제 송환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황준국 주 유엔 대사가 현지 시간 16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회의에 참석해 최근 생포된 두 북한 병사의 증언은 북한군이 실전에 투입돼 소모품처럼 사용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라며 북한과 러시아 간 불법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황 대사는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 약 12,000명 중 300여 명이 사망하고 2,700여 명이 부상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한국 정부 발표를 인용하며 인간 지뢰 탐지기처럼 지뢰 구역을 일렬로 걸어서 통과하는 사례에서 보듯 비인간적 전술로 인해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황 대사는 한국어가 모국어인 자신이 듣기에 두 병사가 북한 말씨로 한국어를 쓰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황 대사는 북한의 불법 우크라이나 전쟁 참여와 러시아와 북한 간 불법 군사 협력을 규탄하며 이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다친 북한 군인 2명을 생포했다고 밝힌 가운데 당시 생포에 참여한 우크라이나 특수부대원들의 증언이 공개됐습니다. 현장 영상에 따르면 다리를 다쳐 바닥에 쓰러진 북한 군인들은 무장한 우크라이나군 병력이 다가오자 경계하면서도 부상 탓에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우크라이나 특수부대원 베르나드는 우리는 이리 와라, 다쳤냐는 등의 기초적인 한국어 단어들을 알고 있었다면서 그에게 말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기 시작하자 적군이 대포를 발사하기 시작했다며 마치 우리가 그를 구해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아차린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베르나드는 생포한 북한군에 대해 그가 무슨 슈퍼킬러거나 그래 보이진 않았다면서 그저 평범하고 어린 소년이었고 그래서 나는 그를 돕고 싶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현재 북한군 포로 2명을 인도적으로 대우해주고 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현지 시간 16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대규모 전사자 발생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롭 바우어 나토 군사위원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나토 국방총장 회의가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군은 대규모 인원이 전사하게 될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언어 장벽 문제를 언급하며 러시아군과 북한군 간 조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미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된 약 11,000명의 북한군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다치거나 전사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는 한국 정보당국이 공개한 사상자 규모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는 북한을 이런 식으로 참전시킨 건 전략적 실수라며 이 과정에서 중국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바우어 위원장은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북한이 갑자기 전쟁의 참전국으로 부상했다며 탄약과 미사일에 이어 병력까지 필요했던 러시아는 물론이고 중국이 기본적으로 이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이 놀랍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국제 소식입니다. 15개월 만에 타결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휴전 협상에 세계 지도자가 입을 모아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타임즈 오브 이스라엘, 아랍뉴스 등 외신을 종합하면 현지 시간 15일 협상을 중재한 미국, 이집트, 카타르를 비롯해 세계 각국 지도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사이 가자지구 휴전 협상 타결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감격스럽다며 이번 합의로 가자지구에서 전투가 멈추고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향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급증하며 15개월 이상 잡혀있던 인질이 가족과 재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이번 협상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평가를 받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이것은 미국과 세계에 다가올 위대한 일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압둘 파타흐 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가자지구의 인도적 지원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이번 합의는 1년이 넘는 이집트, 카타르, 미국의 중재 노력 끝에 이루어졌다고 부각했습니다. 유럽 정상도 줄줄이 환영의 뜻을 내비치며 도움의 손길을 건넸습니다. 키어 스티머 영국 총리는 집을 빼앗기고 그 뒤로 상상도 못할 상황에 억류됐던 인질들이 마침내 가족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중동 지역에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향한 정치적 과정을 재개하기 위해 유럽 국제협력국과 함께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한편 국제기구에서도 휴전 합의를 반기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너무 오랫동안 엄청난 고통을 견뎌온 이 지역 전체에 희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음으로 한류 소식입니다. 한국의 영화 감독인 봉준호 감독의 신작 미키 세븐틴이 다음 달 독일에서 열리는 제75회 베를린 영화제에 초청됐습니다. 베를린 영화제 사무국은 미키 세븐틴을 스페셜 갈라 부문에서 상영한다고 현지 시간 16일 밝혔습니다. 스페셜 갈라는 주로 화려하고 대중적인 장르 영화를 선보이는 부문입니다. 지난해 베를린 영화제에서는 한국 배우 마동석 주연의 액션 영화 범죄도시 4가 이 부문에서 상영됐습니다. 미키 세븐틴은 봉 감독이 2019년 프랑스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 수상작인 기생충 이후 6년 만에 선보이는 연출작입니다. 베를린 영화제 측은 기생충의 작가이자 감독인 봉준호가 다시 눈부신 영화적 경험을 선사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올해 베를린 영화제는 다음 달 13일에서 23일 열리며 최고상인 황금 곰상을 놓고 겨루는 경쟁 부문 초청작은 오는 21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난해에는 한국의 홍상수 감독이 2등상에 해당하는 은곰상 심사위원 대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내 CD 음반 판매량을 조사한 결과 한국의 스트레이키즈, 엔하이픈, 에이티즈 등 K-팝 그룹이 상위권에 대거 포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음악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 분석업체 루미네이트가 공개한 2024년 연말 음악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미국 CD 음반 판매량 상위 1위에서 10위 중 7장이 K-팝 음반이었습니다. 스트레이키즈의 에이트는 44만 2천 장으로 K-팝 음반 가운데 가장 높은 2위를 기록했고 최근 발매한 합은 24만 8천 장으로 5위에 올랐습니다. 미국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의 더 토처드 포이츠 디파트먼트는 151만 2천 장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K-팝 음반은 2023년 CD 판매량 순위에서도 7장이 상위 10위에 이름을 올린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플러스였습니다. (1월) 넷째 주 해상 중기예보입니다.
동해북부 해상은 화요일까지 구름이 많겠으며 수요일에만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금요일까지 구름이 많은 날이 이어지다가 주말에는 눈이 오겠습니다. 파도는 평균 1m에서 3m 정도 일겠습니다. 동해 중부 해상은 주 초에는 구름이 많다가 주말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평균 1m에서 3m 정도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해상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금요일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파도는 주간 0.5m에서 3m까지 일겠습니다. 서해 중부 바다는 목요일까지 구름이 많다가 금요일부터 흐린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파도는 평균적으로 0.5m에서 3m 정도 일겠습니다. 조업하시는 선박들은 라디오와 무전기를 통해 날씨 변화를 계속 확인하시면서 안전하게 조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꿈과 희망을 드리는 희망의 메아리 방송 1월 넷째 주 해상 중기예보였습니다.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 동포 논단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통일을 포기한 북한의 암담한 미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